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9.11 테러 이후에 14년 만에 공식 개장하면서 일반의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무역센터의 폐허였던 그라운드 지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3, 2, 1. 개장 첫날부터 전망대에 오르는 수많은 인파. 1250피트 높이에서 보는 뉴욕시 전경에 관광객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The Lady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the Chrysler Building, everything else.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We flew over especially for this day from England, Europe. Yeah, and it was beautiful. Wasn't it? And a great day, sunny day, and the view is panoramic. It's absolutely incredible. I recommend it to anybody. 오늘 개장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총 높이는 1776피트. 미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전망대는 100층에서 102층까지 60초 만에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시 스카이라인의 변천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When you look over New York, you go to the top of the observatory, and you look through New York, and you see how New York has evolved over all these years. Then you realize this is about the future.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현재 9.11 당시 희생자 가족과 구조 복구팀에게는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300만에서 400만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전기차에 밀려 사라지는 듯 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한 기술로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모터스 아메리카가 새롭게 선보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나타입니다. 차량 앞쪽에는 충전 플러그가, 뒤쪽에는 기름 주유구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처음 24마일은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쓰지 않고 전기차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후 배터리가 방전되면 개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동시에 배터리는 자가 충전 모드로 전환하면서 저연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됩니다. 평소 출퇴근 시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로 타고 다니다 필요할 경우 개솔린 하이브리드로 수백 마일을 달릴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최대 100마일을 넘지 못하는 전기차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 So they want to know that the car will have the same kind of driving range that their old gasoline car had. And so the plug-in allows them to drive pure electric for their normal commuting, but allows them the chance to have that 600-mile range for when they're going to take a family vacation. 이번에 모델을 출시한 현대를 비롯해 BMW와 아우디, 포드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일제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 모델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인 만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최대 $4,000에 달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텍스 크레딧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초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엔진과 트랜스미션에서 배터리로 핵심 기술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 점차 개솔린 차량이 사라지는 대신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지 차량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수백 마일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용량과 그만큼의 안전성 확보, 충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 확대는 아직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시장의 과도기에서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구글이 가상현실 플랫폼인 구글 점프를 공개했습니다. 카드보드 재질의 헤드셋에 스마트폰을 끼우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기 보다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가상현실의 대중화를 한층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새로운 가상현실 플랫폼인 구글 점프가 공개됐습니다. 종이로 만든 헤드셋, 카드보드를 통해 유튜브에서 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Our goal with Cardboard was to make virtual reality available to everyone. 여기에 가상현실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어레이도 공개됐습니다. 액션 카메라인 고프로 카메라 16대를 장착해 전방위 입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And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that GoPro plans to build and sell a jump-ready 360-degree camera array. 어레이로 촬영된 영상은 구글만의 렌더링 기술을 통해 유튜브에 3차원 영상으로 업로드되고 이 영상을 구글 카드보드를 통해 입체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무료로 무제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인 구글 포토스 또한 함께 선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노순욱입니다.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처럼 사람이 없이도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기기들을 무인 이동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병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지시를 하자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차를 하고 무인 트럭이 혼자 사이드 미러에 부착된 센서로 상황을 판단해 차선을 옮깁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수직 이착륙 무인기 틸트로터는 시속 500km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차와 무인기 등 무인 이동체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에 17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10년 뒤인 2025년에 세계 시장 10% 점유율을 목표로 무인 이동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데다 세계 7위의 무인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인 영상이나 레이더 센서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센서 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그 환경 측정에 필요한 수질 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 이동체 개발에 필요한 센서와 통신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핵심 기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무인 이동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이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무인 이동체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인 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하겠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 결정을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쿠바가 6개월 동안 테러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회의 찬반 표명 기간인 45일이 지난 오늘 미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삭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대사관 개설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So we'll see if that's possible or whether an additional round is necessary, but we still have some gaps that we have to close. 쿠바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건 지난 1982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이로써 쿠바는 무기 수출 금지가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Menos mal que se dieron cuenta que abrieron sus ojos que nosotros no somos malos, ¿me entiendes? Que somos un país más que estuvimos siempre como quien dice. 테러 지원국 명단에 남은 국가는 이제 시리아와 이란, 수단 등 3개 나라뿐입니다. 민주당 행사를 위해 플로리다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예고 없이 쿠바 이민자 교회를 찾아 국교 정상화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두 나라 국교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협상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뉴욕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 레이저 광선이 잇따라 발사돼서 연방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들이 선수한테 레이저 쏘는 거 가끔 볼 수 있는데요. 항공기의 경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 상공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반. 10시까지 30여 분간 항공기 넉 대가 초록색 레이저 광선을 맞았습니다. 활주로를 막 이륙한 상태였습니다. I thought it was just a rogue laser, but they were definitely aiming for us a couple times because we saw it a couple times into the cockpit. 연방 항공 당국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저는 공항 인근 주택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범인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항공기들은 무사히 운항을 마쳤습니다. 조종사들은 문제의 레이저 때문에 눈이 부셨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사에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 착륙 순간엔 레이저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f you get the eyes of the pilots flash blinded at the wrong moment, and you could end up killing 400 people. 미국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항공기 조종실을 비추면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뉴욕에선 지난 3월에도 50대 남성이 비행 중인 헬기 조종사에게 레이저를 조준했다가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데다 관련 규정도 없어 한미는 오늘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해 긴급 논의키로 했습니다. 조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은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 연구소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저균을 완전히 제거하고 관련 시설도 살균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문제의 생탄저균을 한 달 전 배송받아 지난 21일부터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미군의 주피터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 용산과 오산, 평택 세 곳에 연구소와 병원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말쯤부터 탄저균 등에 대한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원균 종류나 실험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는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아닌 죽은 균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미군에 보낸 군사화물은 세관이 검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미는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긴급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국방당국에 사전에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소파 합동위원회도 24시간 한라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미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 등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9원 2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